네, 안녕하세요. 코드 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습니까? 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자, 정말 이 2차 전지, 정말 여러분 아직까지도 24년 엄청 힘든 시기를 겪으셨죠.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 어떻게 보면 턴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 대주전자재료를 빼놓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무려 한 20% 넘는 약간 30% 가까운 이틀간의 단기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이런 반등이 나왔으며 앞으로 기대될 만한 건 무엇일지 그런 거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주전자 재료는 전도성 패스트 태양 전지, 이제 전극 재료, 그리고 또 고분자 재료, 뭐 LED 형광체 등 그리고 IT 소재 전문 기업 중 하나죠. 그래서 뭐 사실 지난 뭐 스마트폰 하반기 때는 MLCC 관련된 부분으로도 한번 굉장한 상승폭을 좀 보여줬던 그런 기업인데, 지난 2004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하면서 굉장히 업력이 긴 그런 기업이고 최초 이제 1981년 설립된 기업으로 도전 재료라든지 형광체, 고분자 재료, 나노 재료 이런 부분을 이제 국내 또 고객사양 MLCC 첨가제 부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 축으로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응급제, 국내 유일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 요게 바로 핵심인데, 자, 그럼 이게 왜 핵심이 됐냐? 바로 요거죠. 야, 일단 테슬라 뉴 모델 Y 뭐 코드명 해가지고 주니퍼라고 하는데 217 탑재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처음으로 이 테슬라의 벤더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에.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지금 테슬라는 굉장히 잘 나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더 자극시켰던 게 뭐냐? 바로 중국에서의 사전 계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판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판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력 모델이고, 또 오랜 기간 사실 테슬라는 이제 외관적인 부분은 그렇게 막 큰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그 큰 변화를 정말 몇 년 만에 준 그 뉴 모델 Y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 뭐 테슬라 아시죠? 좀 지금 테슬라 차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신차가 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에 애플이 지금 애플을 한번 사용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애플만 사용하는 것처럼 테슬라를 한번 사용하면은 테슬라도 그에 대한 어쨌든 우리의 뭐 자료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발달되고 어느 누구도 사실 이 인포테인먼트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테슬라가 코드명 주니퍼로 알려진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하면서 국내 2차전지 소재 업계 가뭄 속 단비가 내릴 전망인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테슬라 생각하고 나서 그러면 LG엔솔 쪽 보고 하면은 또 여기서 나가서 보는 게 LNF가 보통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제 벤더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LNF.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늘 그렇죠. 시장에는 최초라든지 아니면은 처음 진입 요게 더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요게 사실 중국 업체가 좀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국 업체에서 그 아무래도 그 제재 그런 부분이 걸리면서 이 진입을 하게 된 부분이 바로 이 대주전자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는 원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타이칸에 이미 실리콘 응급제량이 들었죠.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면은 이제 기존의 흑연적 응급제에서는 더 진화된 게 실리콘 응급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의 배터리가 사실 뭐 하이니켈 쪽 해가지고 니켈 함량을 늘리면서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어떤 출력을 높여두고 그렇게 좀 진화를 해왔죠. 근데 솔직히 니켈은 이제 9, 이번에 뭐 9.5까지로 얘기 나오던데 지금 9 하나하나까지 사실 이렇게 니켈은 거의 최고치로 끌어올렸어요, 성능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 배터리에 대한 효율,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활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주행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실리콘 응극제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 실리콘 응극제에 관련돼서 보면은 충방전을 효과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 이런 부분이 좀 빠르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실리콘 응급제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질 거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대주전자 재료는 증설도 잘 해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가 최근에 27% 정도 상승했고, 이거는 이제 차트 관점을 한번 알아볼 거고, 대주전자 재료의 25에서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내년 테슬라 신규 제품 출시 수혜가 시작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나소닉의
2170 업그레이드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의 46 시리즈를 통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파나소닉의 2170 그다음에 LG 엔솔의 46 시리즈. 그래서 여기에 아무래도 모델 Y 주니퍼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의 이제 캔자스 사이트에서 양산되는 2170 업그레이드 버전의 이 실리콘 음극재가 사실 지난 4분기부터 샘플 테스트 물량이 투여됐고 올해 1분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면서 이제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또 4680 원통이 시리즈 있죠. LG에서 4680. 4680 원통 시리즈 그 파나소닉의 4680 원통 시리즈에는 고효율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작업에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이제 파나소닉 쪽에 공급이 되는 부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LG 엔솔에는 이제 오창이랑 애리조나 여기에서 이제 4680 양산이 되잖아요. 이 배터리 아직 이제 협의 단계에 있는데 아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떻게 보면 실리콘 음극재에서는 지금 대주전자재료 필요하고 사실 뭐 타이칸이나 이런 레퍼런스를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신규 차량 모델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이트론이랑 그다음에 GT 타이칸 그리고 EV9, EV3, 캐스퍼 EV 요게 좀 진행되고 신규로 더해질 게 지금 아이오닉 3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약간 저가형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9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2종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그 모델에 대한 추가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실리콘 음극재에 확실히 그 위치에 있어서의 대주전자재료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은 확인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올해 그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고성장이 지속되는 부분 그리고 26년에는 또 추가적으로 전고체 소재에 관련된 부분까지 있고 여기에 또 나아가서 퓨어 실리콘 그리고 CNT 도전제 상용화 부분까지 해가지고 사실 뭐 보통은 이렇게 뭐 음극재 부분 가면은 도전제도 같이 가면서 나노 신소재 부분까지 가는데 어쨌든 이번 핵심은 그리고 나서 오늘 흐름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뭐 에코프로브인데 LNF 다 같이 갔지만 여기에 또 추가적인 쇼커버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된 게 바로 이 대주전자 재료예요.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켈 함량이 90에서 95%로 높아진 신형 양극재가 탑재되고 니켈은 이제 거의 끝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음극재 공급사가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국내 소재 업체인 LNF 양극재를 대전자로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다. 테슬라 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같이 좀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뭐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바닥이 좀 잡히는지에 대한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F는 NCM의 95, 그러니까 95%니까 NCM의 95 제품을 출할 예정으로 NCM의 니켈 아무래도 이게 앞자리 보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혼합된 양극재겠죠. 그리고 95는 니켈 함량이 95%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형 2170 배터리는 한국산 실리콘 음극재도 새롭게 적용되는 건데 이게 새롭게 적용되는 게 이게 또 핵심이었죠. 파나소닉의 대주전자 재료가 좀 들어간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중국에 BTR을 공급해야 하는데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FEOC 해외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배터리 소재가 포함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밀어내고 대주전자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시장에 대해서 또 투자들에 대한 주목이 관심되고 여기서 이게 좀 약간 실제로 찐으로 되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보면 테슬라 여기서 충전 주행 거리도 좀 증가됐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차트 통해서 봐야죠. 자 대륜자재로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다른 거 대비해서 대주전자재료는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그런 부분으로 추가적인 이런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사실 지난 초에는 엔캠이 전기차와 따로 놀았고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은 전액이라는 부분으로 골라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하반기 전 이제 상반기 마지막에
대존재료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지금 이게 테슬라의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수급이 붙어준 거예요. 요 당시 테슬라 기대감,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간다는 기대감.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반영이 되는 위치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그쵸? 실제로 자 보시면은 요때 수급이라는 게 테슬라 공급 실리콘 응급제 공급 기대감. 근데 막 이렇게 전개책 캐즘에서 어쨌든 뭐 해서 트럼프 당선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나오고 나서 좀 과한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테슬라에 대한 공급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장기 추세선 위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깡패인 게 보시면은 자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개인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왔으니까 좀 덜어나자 하면서 물론 처음 수급에는 충분히 여기 왜냐면 그런 급등했다가 바로 빠진 이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 매물 걸리고 나서 여기서는 물론 누구나 여기는 한 번은 좀 정리 관점에서 좀 비중 축소에 대한 거를 고려해 볼 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수급을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관에서 굉장한 크게 드라이브를 걸렸고 외국인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쇼커버 관련된 물량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수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뭐 최근 이제 이런 하락세로 인해서 저항 매물이 굉장히 커요. 대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굉장히 뭐 2차전지 관련돼서 니켈에 대한 그런 성능으로 있는 배터리의 향상이 어떻게 보면 극에 달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중요한 게 실리콘 응고체인데 이 실리콘 응고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고 좀 어떻게 그 레퍼런스가 좀 더 쌓여나가는 건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2차에도 적용되고 저차에도 적용되고 이제 적용되는 모델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배터리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업체에서는 좀 더 선호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배터리에서 늘 이제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흑연에 대한 응급제에서 차세대 응급제 실리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까지는 퓨어 실리콘 퓨어 응급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대주전자 재료는 앞으로 이제 성장이라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 더 받을 가능성이 높고 요거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장기 관점으로 좀 중장기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닥에서 좀 끌고 갈 만한 뭐 없나 했을 때 특히나 2차전지는 우리가 지금 AI라는 것에서 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물론 뭐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지만 전기차라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될 길이에요. 왜냐? AI. 여기서 여러분이 이 모빌리티, AI는 지금 이번 CES의 피지컬 AI에 대한 중요성에서 로봇이 굉장히 좀 중심이 됐었죠. 그렇죠? 로봇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AI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빌리티까지 이제 여기를 AI 적용을 시키려면은 내연기관에 대한 전자제어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리밋이 있어요. 리밋. 다만 그러나 완전한 퓨어한 이제 전기차에서 이러한 전자장치에 대한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하죠. 왜냐면 기본 베이스가 전기차라는 베이스가 깔리기 때문에 여기서 구현하기에 있어서는 이런 저런 부분이 충분히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구현시키기는 훨씬 더 내연기업보다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글 그러니까 여기서 AI에서 이제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내연이냐 뭐 전기냐 어떻게 보면 뭐 친환경이냐 아니냐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AI라는 걸 중심으로 인해서 모빌리티로 가려면은 결국에는 전기차가 필요할 거다. 다만 지금 캐즘 현상이라든지 뭐 트럼프라는 변수 그다음에 미중무역 분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좀 변동성이라든지 눌림이 있지만 늘 장기 베이스로는 그리고 또 주도업으로는 빼놓고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 확실하게 레퍼런스 쌓아가고 있는 대중자 재료는 여러분이 우리 꼭 체크를 해볼 만하고 또 의미 있는 수급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장기 추세를 완전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고 눌리더라도 이거 좀 분할 관점으로 대중자 재료는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이제 나는 좀 길게 좀 분할 전략으로 좀 가고 싶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 대주 전자 재료를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실리콘 국제에 대한 경쟁업체들이 좀 형성되고 있긴 한데 국내에서 뭐 SKC도 있고
다만 아직 멀었다라는 거, 그 레퍼런스에 대한 거는 무시하지 못한다. 요거를 좀 포인트로 잡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대존재들을 오늘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한번 진행하거나 좀 오랜 기간 좀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있으면은 참고해서 좀 도움이 되셨을 거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좀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